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기고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했고요. 그중 가장 히트친 무기는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무기였죠. 하지만 현재 고착된 전선에서 포병 화력으로 대결하는 국면에서 당초 포병 화력이 우세한 러시아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단 12문의 하이마스가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아주 혼쭐이 났죠. 미국은 추가로 4문을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100문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량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번 전쟁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는 하이마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이마스로 가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이마스의 개발 배경은 어떤가요? 네, 현재 주한 미군하고 한국군의 배치 운영 중인 MLRS, 즉 이제 다련장 로켓 체계죠. 이 MLRS는 우리한테 좀 친숙한 M270 계열이에요. M270 계열인데 한마디로 궤도형 차량이죠. 근데 이 M270은요 12발의 로켓을 싣고도 험지에서 높은 기동성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전면전 상황이 벌어지면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기갑부대를 따라 이동하면서 작전을 펼치기 아주 유리한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기동성도 기동성이고 화력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궤도식이라는 M270의 중요한 특징은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기갑부대와의 동반 작전과 대량 화력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했죠. 굉장한 필수적 요소였는데, 하지만 탈냉전 시대에는요, 이 두 가지 요소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다련장 로켓 자체는 냉전이 끝난 뒤에 미군에도 필요했는데, 이거 12발씩이나 한꺼번에 드러나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나왔죠. 더욱이 궤도에다 얹을 이유는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 시대는 기갑부대와의 협동작전과 전면전이 아니라 뭡니까? 전략적 기동성과 분쟁,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전쟁의 양상이.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개념의 다련장 로켓인 M142 하이마스, 하이 모빌리티 어티러리 로켓 시스템, 고기동 포병 로켓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정식 실전 배치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하이마스 어떤 무기인 건가요? 간단하게 말해서요, 하이마스는 트럭에 얹은 MLRS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 트럭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FMTV라고. 이 FMTV 계열 중에서 5톤 트럭 버전에다가 MLRS용 발사기를 얹은 거예요. M270 계열하고 똑같이 12발 캐니스터를 얹은 게 아니라 이거 뚝 절반 짜른 6발만 장전되는 축소형이에요. 그래서 화력은 줄었지만 그 대신 트럭이 베이스인 만큼 최대 시속은 85km 시속. 그래서 도로상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죠. 또 중요한 게 뭐냐? C130 수송기에도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마스의 무게가 11톤이에요. 그리고 험지 주행 능력도 궤도식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높은 오프로드 능력을 가진 덕분에 궤도식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야전 주행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그 장갑화된 궤도 차량에다가 다련장 로켓을 얹어가지고 1300대나 양산해서 배치한 미국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국가들은요, 이 방사포 어디다 실어요? 차륜식, 바퀴 굴러가는 차륜식 차대에다 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형 MLRS인 천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천무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요, 이상한 짓을 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게 맞아요, 이건. 미국은 하이마스의 생산과 배치가 가시선상에 오른 2003년에 M270 계열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하이마스만 만들었어요.
일단 하이마스는요, 원래 세계적으로도 탑급에 속하는 하이엔드 수준의 다량장 로켓인 M270A1의 가장 최신 시스템을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링크로 사격 지원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시스템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인 1기가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전 프로그래밍된 사격 임무를 미리 입력했다가 선택해서 교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모리는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상태라고 하네요. 또한 6발로 줄기는 했지만 M270 계열용 탄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마스의 위력은 절대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심지어 GPS 유도 로켓하고요, 에이타킴스까지 장전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타킴스는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죠. 하이마스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이마스를 특히 C-130으로 수송 가능한 차체로 구현했다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12발 로켓을 장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M270 계열은요, C-130으로 운반할 수가 없어요. M270의 중량이 25톤이에요. 그리고 C-130의 최고 탑재 중량은 33톤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직 뭐 한 8톤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내부 용적이 좀 이게 들어갈 만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탑재가 불가하대요. 이 C-130의 내부 용적이. 그러니까 이 M270을 비행기로 옮기려면은 훨씬 대형 수송기인 C5나 C17이 있어야 돼요. 반면 하이마스는 이 C-130에서 가능하단 말이지. 따라서 M270 계열의 신속 전개가 어려운 지역이라도 하이마스는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C-130은요, 활주로 조건이 불량해도 웬만해서는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남의 손에 10,000원보다 내 손 안에 10원이 더 중요한 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요한 곳에 제때 가지 못할 12발짜리 로켓이나 2발짜리 미사일보다는 그 자리에 와 있는 6발짜리 로켓하고 혹은 1발짜리 미사일이 더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싸워야 할 적이 탈레반이나 IS 같은 놈들이라면 6발하고 12발하고 차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MLRS가 지금 당장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GPS 유도 로켓이 나와버렸잖아요. 이 GPS 유도 로켓의 표본화와 임무의 변화는 이 로켓의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하이마스나 M270A1의 주 임무는요, 예전에 뭐 이게 뭐 쏘면은 뭐 축구장 몇 개를 한꺼번에 제압한다 이런 광역 제압 개념으로 우리가 MLRS를 유행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GPS 유도 로켓을 이용한 초원거리 저격이 됐어요. 이 하이마스에 사용되는 로켓의 사정거리는요,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 기본탄 M26은 32km를 날아가고요, 유도 기능이 있는 M31A1은 GMLRS라고 부르는데 보통 84km의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탄도 살포하지 않는 단일 탄도, 이 탄두가 90kg이에요. 이 90kg 탄두를 수십 킬로 혹은 100여 킬로밖에 원하는 점에 정확히 내리꽂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탄두가 90kg인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엄청난 위력의 대전차 미사일 있죠. 여러분, 저 아파치 쏘는 거 헬파이어. 헬파이어 미사일 탄두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9kg에 9kg. 그러니까 헬파이어 미사일 10배 되는 화력의 무기를 거의 100kg 밖에서 원하는 점에 정확히 갖다 쑤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군단장의 저격총이라는 별명이 부끄럽지가 않은 무기입니다. 이 먼 거리에서도 공산 오차가 5m래요. CP, 그 반경 5m 안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뭐예요? 12발 한꺼번에 장전한 거 다 쏠 필요가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상대방도 네. GPS 재밍 같은 거를 해서 방해할 수 있다는. 그렇죠.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뭐 좀 좋은 질문인데,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GPS 재밍을 걸면 이 M31A1 로켓의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은요, GPS 재밍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M31A1은 GPS로 유도되는 무기예요. 따라서 GPS 재밍 때문에 GPS 신호를 못 받게 되면 순식간에 멍텅구리 로켓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하이마스의 장점이 죄다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미국의 GPS 사용 유도 무기들 있죠. 방금 말씀드린 M31A1이나 뭐 JDA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GPS를 못 쓰게 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무기들은요, 재밍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서 GPS를 못 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GPS 무기들에는요, 관성 유도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S가 메인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GPS를 쓰지 못할 때에는 이 관성 유도 장치로 곧바로 전환이 되죠. 물론 GPS에 비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대에게 위협적인 정확도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GPS 무기에 대한 미군의 요구 조건은요, 0.6mm 이하의 CEP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거리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거리 30km에서는 반경 18m 안에, 사거리 45km에서는 반경 27m 안에, 사거리 84km에서는 50m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84km에서 50m 반지름 원안에 들어갈 확률이 5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원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GPS를 사용했을 때 5m에 비하면 정확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km짜리 탄두가 제공할 살상 반경을 한번 감안해 봅시다. 또한 이거를 한 발이 아닌 서너 발을 쐈다라고 하면은 반경 50m가 작살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쏘는 로켓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GPS 재밍이 되는 상황이라도 하이마스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용 GPS는요, 재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마스가 네. M270보다 우수한 점이 더 있을까요? 바로 방어력입니다. 이것은 방어력은 원래 이 M270 계열 차체는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보호만 승무원한테 제공해요. 그 반면에 하이마스는 경장갑차 수준의 보호장갑 키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트럭인 FMTV에도 IED, 즉 사제 폭발물이나 7.62mm 철갑탄을 막는 수준의 장갑 키트를 단 그 교훈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마스에도 같은 장갑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M270이 훨씬 맷집 있어 보이죠. 탱크 같잖아요. 뭐 이렇게 뭐 궤도가 굴러보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하이마스보다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군은 현재 M270A1의 하이마스급 방어력을 갖추게 할 장갑 개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